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그 삼각비를요 언제 맨 처음 배워? 그치, 중3 2학기 때 배우죠. 그죠? 여러분도 그 세대인가? 중3 2학기 때 삼각비가 맨 처음인 학년인가? 그렇지? 그치, 그것까지 말하는 건 웃음이긴 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삼각비 배우고 그 다음에 원 배우고 그 다음에 통계 배우는 세대인가? 너무 너무 그죠, 그죠. 아, 내가 중3 하고 있어가지고. 네, 중3을 하는데 나는 이제 선행 쪽, 석근쌤이 선행 쪽. 선생님 세대는 아니에요? 저요? 네. 왜 너희 세대는 이렇게 막 여러분이 교육과정 개정됐잖아. 맞아요. 여러분이 피타고라스를 2학년 때 배웠던 세대 아니야? 네, 맞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선배들은 피타고라스를 3학년 때 배우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라고 얘기했을 때 저 3이 뭐야? 그치. 저 삼각형에서 3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세 개의 각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맨 첫 번째 이거 좀 갑시다. 닮음 알아? 닮음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죠? 3개. 그치, 3개. 그렇지. 뭐 있어요? AA 닮음도, SSS 닮음도, 그치, SAS 닮음 있지? ASA 닮음은 없어요? 그죠, 그건 없죠. 그럼 그냥 AA 닮음으로 퉁치죠? 그치. 그럼 닮음이 뭐야? 사이즈를 조금 키우거나 사이즈를 조금 줄일 때 어느 순간 일치할 수 있는 그 두 도형의 관계를 우리가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줘. 뭐냐면 살짝만 닮음에 대한 내용을 언급만 하고 가면 이래요. 미음이냐? 알아요. 알아요. 말 한번 붙여보려고 한 거예요. 아 정말. 아리까리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알았잖아. 안 들었으면 된 거지.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뭐 철자가 중요한 거야, 그죠? 말 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ABC가 있었다고 쳤을 때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쌤이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자, 요렇게 좀 있었다 치자.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가 직각이고 요 각을 셈이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 미지수를 잡을 때 x를 많이 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또 더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타예요, 세타. 알겠죠? 세타. 자, 그래서 자, 요 녀석을 셈이 이렇게 좀 쓸게요. 나 여기도 셈이 이렇게 좀 쓸게. 근데 마침 이제 요 두 녀석의 각이 같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직각이고 나머지 각 똑같으니까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이었겠지? 그죠? 와, 장난 아니야, 눈. 오케이, 오늘은 정했다, 석훈쌤 지금. 저녁에 같이 부대찌개나 먹어야겠다. 봐봐. 자, 할게요. 자,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여기가 A고 여기가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대응변이라고 부르죠. 얘가 얘한테 대응한다, 얘가 얘한테 대응한다, 얘가 얘한테 대응한다 하는데 각각의 길이는 다르죠. 즉 내가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녀석의 닮은 B, 길이의 B가 K였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의 길이 뭐가 돼? AK라고 내가 써도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BK라고 써도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CK라고 써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들어줘. 이따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짚을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의 상황에서 자, 빗변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높이라고 하는 녀석의 비율을 갖고 왔어. 그럼 얘는 C분의 B예요. 말뜻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서도 내가 빗변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자, 높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고 왔어. 그러면 분명 각각의 길이는 달라요. 저기에서 빗변은 CK니까 높이는 BK니까 분명히 각각의 길이는 다르지만 내가 빗변분의 높이를 한다는 건 결국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비율. 근데 그렇게 비율을 하게 되면 K가 딱히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빗변은 CK이고 자, 높이는 BK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때 KK 역시 약분이 돼서 결국 이 녀석은 C분의 B여서 두 녀석의 값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각삼각형의 크기는
딱히 중요치 않는 거지. 직각삼각형의 크기는 중요치 않고 그 녀석의 각만 동일하다면 그 녀석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각각의 빗변 길이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비율값은 일정할 거라는 거지. 우린 그거를 총 3가지를 따졌고 그 3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삼각비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삼각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잘 받아들이네. 있어. 그러니까. 맞아. 그렇지. 근데 뭐 이건 근데 스타트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삼각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총 3가지를 정의하죠. 아마 그치 창문. 우리가 총 3가지를 정의해요. 첫 번째가 사인 세타. 두 번째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대문자 아니 소문자인데 나는 좀 크게 쓰는 습관이 있어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 요렇게 우리가 3가지를 정의하죠. 나중에 이 3가지에 대해서 혹시 까먹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나중에 은퇴생께서 ASMR도 녹음하실 거예요. 알겠죠? 싸. 나중에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다 이렇게 넣어놓고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바스락바스락 중간에도 좀 이렇게 넣어주면서 장작 타는 소리 이런 것도 좀 넣어주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죠? 자, 그러면 봐.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뭐분의 뭐로 정의하기로 해야 되나 약속했죠? 그렇지. 이거는 얘들아 외워하면 안 돼. 이건 우리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빗변분의 높이를 쓰기로 약속을 했고 이 모양일 때야. 그럼 요 모양일 때 빗변분의 높이고 그 녀석은 뭐분의 뭔겨? 그렇지. C라고 하는 녀석분의 B였구나라는 거 정도 내가 파악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분의 뭐로 정했지? 얘들아? 그렇지. 빗변분의 뭐 밑변 아니면 뭐 빗변분의 뭐 가로라고 쓰시던 어찌됐건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했고 그럼 이 녀석은 우리가 C분의 A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이과들은 나중에 역수도 배울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역수에서 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런 것도 하겠네. 이제 곧 미적분 듣는 친구들은. 자, 그 다음에 자 탄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탄젠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좀 정의를 하냐면 자 밑변분의 높이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분의 뭐? 그렇지. A분의 B다. 정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좀 정의를 하죠. 그죠? 우리 지훈이 괜찮아요? 근데 저 수학자들이 그런데 잠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을 잠깐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런 느낌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 하니까 CC가 뭐 돼요? 약분이 되면서 뭐분의 뭐가 나오지? A분의 B가 나오네. 따라서 우리는 이 탄젠트는 뭐분의 뭐기도 한 거야? 그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기도 하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또 이제 하나를 좀 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자 어떤 X축이 있어? 어떤 X축이나 X축이 있어요? 거기 X축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럼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 각을 내가 잠시 세타라고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임의의 점을 쓱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 수직. 그러면 우리는 이때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얘분의 얘였다라는 거 정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죠? 그럼 얘분의 얘가 탄젠트인데 보니까 마치 이거는 직선의 입장에서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치 뭐예요? 기울기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까지 중3 내용이에요. 오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탄젠트의 기하적 의미 기하는 우리가 추후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도형적으로 의미는 뭐기도 하다. 그렇지. 얘는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다. 직선에. 이 정도 괜찮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도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우리 수학 1에서도 다루니까 그거는 패스 좀 하고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요. 텍스트 같이 보셔야겠구나. 일단 관계부터 한 번만 볼게요. 지금 이렇게 원을 하나 잡아. 자, 그래서 여기가 X축. 자, 여기가 Y축. 자, 반지름이 1인 걸로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아마 얘기를 하겠지만 기하에서 했을 수도 있겠다.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가 무슨 원이라고 하지? 단위 원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보통 크기가 1인 걸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벡터를 혹시 배우셨다면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크기가 1인 건 뭔가 어떤 거의 단위를 결정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흘리셔도 돼.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 임의의 점을 하나 딱 잡았어. 아, 선생님 여기로 잡았어요? 아, 그냥 여기가 제일 편해.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연결을 했어. 이 P가 절로 가는 건 나중에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선생님 요 녀석의 각을 살짝 세타라고 할게요. 아직 중딩 과정에서는 저 세타가 벌어지는 건 안 배우거든. 자, 그랬을 때 봐봐. 내가 그럼 이 초록색 길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살짝 봐. 흐다다다 수직 내렸어. 그럼 요 길이는 뭐야? 그렇지. 사인 세타인 거 돼요? 그치? 느린걸? 잠깐봐. 여기 잠깐 별이라고 하면 1분의 별은 뭐야? 사인 세타죠? 근데 이제 1이 딱히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별이 그냥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자, 요 녀석은 뭐겠어요? 그치, 요 녀석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랬더니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우리 무슨 냄새나? 피타고라스 정리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로서 사인 제곱 세타. 아, 중3 때는 아마 이렇게 썼으려나? 아니 근데 중3 이렇게 썼을 텐데. 이게 봐. 우리가 보통 사인 세타를 제곱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써요. 퉁쳐서.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사인 세타의 제곱이란 소리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녀석은 너 제곱 너 제곱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 1로서 일정하다라는 요 내용 정도 하나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나중에 수학 원에서 어떤 걸 푸냐면 나보고 야, 응?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야. 오케이. 그랬을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양변 제곱하시는 거야. 알겠죠?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로 빨리 바꾸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거 우리가 하나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하나만 더. 내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조금 연장시켰어요. 그래도 되지 뭐. 그죠? 이렇게 좀 연장시켰을 때 요렇게 내렸어. 즉 접선을 그은 거예요. 그럼 요 빨간색 길이 얼마일까? 그치, 뭐 이제는 탄젠트 세타가 등장할 때가 됐죠? 얘는 탄젠트 세타. 자, 이유는 몰라요 라고 해서 내가 잠깐 별이라고 치면 1분의 별이 탄젠트 세타니까 별은 탄젠트 세타겠죠? 그래서 요 정도에 대한 모양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 어차피 자주자주 쓸 거라.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죠.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은요, 그러면 어찌됐건 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뭐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녀석들의 비율값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직각삼각형들 만들어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우리가 기억하기 편한 각들, 그리고 좀 문제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것도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따로 정의해서 특수각이라고 이제 정의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 자,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특수각은요, 총 3가지입니다. 총 3가지인데 첫 번째가 30도, 두 번째가 45도, 자, 세 번째가 60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각은요 안 주어져요. 이 각 정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다른 각들은 주어져요. 가령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데 사인 75가 필요해. 물론 미적분에서는 안 주어지지만 사인 75가 필요하면 단 사인 75는 얼마 이렇게 주어져요. 알겠지? 자, 그러면 봐줘. 뭐 할 거냐면 요렇게 정삼각형을 좀 하나 잡았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잡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비율값이니까 내가 편한 대로 비율을 잡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를 쌤이 잠시만 좀 60도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잠시만 좀 2라고 하면, 자, 정삼각형이라는 기본 전제로 갔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으짜 이렇게 수직 내리면 당연히 밑에 길이는 이등변 삼각형 성질도 따라가니까 2등분이 되면서 수직이 되고요. 여기는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는 루트 3 정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기가 60도면 당연히 이 녀석에 가는 이제 30도겠지. 자,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내가 조금 치면 여기가 45도라는 걸 내가 알고
그럼 따라서 나는 요 녀석의 거리가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1이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는 이제 루트 2였겠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자 30도, 45도, 자 60도, 자 요거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에 대해서는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외우는 방식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아무렇게나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인 30부터 볼 건데 한번 그려줄까? 요 모양에서 쌤이 살짝 좀 다시 좀 바꾸면 얘를 살짝만 뒤집어 까면 빗변을 요렇게 오게끔, 자 요렇게 좀 쌤이 저 절반만 잘라서 이렇게 좀 돌려놓으면 여기가 지금 현재 1인 거고 여기가 2인 거고 여기가 루트 3인 겨.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깐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30도니까 혹시 아직은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실까봐 그러면 30도에 대해서 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좀 구하면 사인 30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1분이 되는 거지. 자, 코사인 30은 흐르릉 이렇게 가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쌤 이렇게 길이를 맘대로 정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어차피 비율이니까. 자, 그 다음에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인 45는 얘 보면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이어서 살짝 유리화를 해주면 2분의 루트 2. 코사인도 어차피 끼고 가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는 1. 또는 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60 같은 경우 흐르릉 이렇게 가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자, 코사인 60이라고 하면 흐르릉 이렇게 가는 거니까 2분의 1. 탄젠트 60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 정도에 대한 내용은 숙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괜찮 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비를 학습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요 정도 내용은 쌤이 이제 앞으로 안다 생각하고 갈 거예요. 근데 별거 없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칠판 한번 지우고 수원 들어갈게요. 알겠죠? 오케이. 예. 자, 우리 그럼 정직한 삶을 좀 살면서 볼게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쌤이 이제 군대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하나 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아니 근데 그걸 왜 미리 궁금하게 얘기해?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울 텐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한 3부작 정도 되니까요. 나중에 쌤이 혹시 준비물로 휴지 챙겨와라 그러면 챙겨오시면 돼요. 그러면. 실무될 거한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알아? 왜 해주셨어요? 아, 옛날 해줬었나? 그걸 했다면 어떻게 해? 우리 아무도 없던데. 유튜브에 올려야지 유튜브에. 어? 아니야. 이런 거 올려야지.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봐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함수에 들어갈 텐데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배우냐? 라, 디, 안을 배워요. 일단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30도, 45도, 60도라는 걸 안 쓸 거야. 알겠죠? 30도를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를 4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를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서 다른 단위로 표현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100cm, 어우 싫어, 1m 쓰는 것처럼 뭔 말인지 알죠? 뭔가 다른 단위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약간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단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각을 재는 또 다른 단위.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좀 쓰냐면 뒤쪽에 RAD를 붙여요. 근데 보통 생략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m면 옆에 M 쓰잖아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보통 생략하는 편이야. 그럼 이런 거야. 우리는 1m라고 하는 게 궁금했잖아. 1m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길인데. 그럼 우리는 약속을 하죠. 100cm를 1m라고 약속하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줘.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오케이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뭔가 각을 재는 단위를 쓰겠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그 라디안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야를 제일 첫 번째로 정의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래요. 내가 원을 하나 잡아.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들은 지들끼리 서로 다 닮음이죠. 키우나 줄이나 일치하는 순간이 있을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임의의 원 하나 잡아도 상관없을 겨.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지름을 하나 잡아. 그랬을 때 들어줘. 이 중심부터 요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을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반지름과 요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뭐 있겠지?
잘 재면 어떻게 잴 건데요는 안 필요해. 알겠지? 같은 순간에 분명히 있겠지. 왜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인데 뭐. 그죠? 그럼 같은 순간이 있을 거고 그 같은 순간에 이렇게 다시 중심과 연결해. 그러면 만들어지는 요 각이 있죠? 우린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뭐 할 때? 같을 때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해요. 정의니까 받아들이시면 돼. 1라디안은 다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요. 자, 그러면 가끔 문제를 풀 때 이걸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 보통 그러니까 막 내신 문제 풀다 보면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있다. 이렇게 줘. 그럼 그게 1라디안이라는 걸 준 건데 애들이 거기서 1라디안이라는 걸 못 찾아.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있다라고 하면 중심각을 준 거야. 1라디안이라는 걸.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 우리는 다 들어줘. 우리는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도 몇 도가 되지? 몇 배가 되지? 2배가 되죠. 반지름 길이의 2배가 되는 부채꼴,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2배가 되는 부채꼴이 있다라고 준 거예요. 그럼 애들 그냥 그걸 읽고 흘려. 근데 그거는 2라디안이라는 걸 준 거예요. 말뜻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들어줘. 이 각을 우리가 대충 재봤대요.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각도에 대한 표현으로. 각도기로. 근데 이 녀석을 재보니까 이 녀석이 대충 57도 정도 나오더래요. 대충 정도 해당하는 각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대충 57도에 해당되는 각이고 우리는 어찌됐건 이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 자식을 1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 여기까지 새로운 수 정의한 거 이해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대충 57도가 1라디안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좀 전에 막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30도는 6분의 파이라고 내가 앞으로 막 쓸 건데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왜냐면 이 57도는 약이니까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정확한 조금 더 기준이 필요해.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잘 얘기했어요.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도 2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갔어요. 뭐냐면 이걸로 바로 하자. 요거 반지름 길이가 1이었다 칩시다. 요거 반지름 길이가 1이었다라고 치면 들어줘. 요게 이제 반원의 둘레잖아요. 그럼 요 초록색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자,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원의 둘레는 2파이 r.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그게 절반이니까 얘는 파이. 그죠? 자, 그리고 나는 알아. 뭘 아냐면 그 파이일 때 해당되는 각도가 몇 도라는 걸 아냐면 180도라는 걸 알아요. 180도일 때 지금 현재 파인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요 각이 얼마나 있냐?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럼 요 길이 얼마겠어? 1이겠지? 왜냐하면 1라디안은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일 때 그때 호의 길이는 1이에요. 이렇게 된 거지. 이해했지? 그럼 나는 도대체 중심각의 크기가 몇일 때 호의 길이가 파이가 돼요가 궁금한 거. 이해했냐? 중심각의 크기가 도대체 몇일 때 호의 길이가 파이가 돼요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봤더니 1에서 파이가 될 때 곱하기 몇이 되면 돼? 파이가 되면 되는 거지. 그 말은 얘도 뭐 해주면 돼? 파이를 곱해주면 됐던 거지. 따라서 우리는 알아. 아, 몇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인데 헷갈리면 안 돼. 이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야. 3.14 그 파이. 알겠죠? 그럼 따라서 끝났네. 무슨 말이야? 여기가 파이일 때 중심각이 얼마라고?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파이 라디안이 결국 몇 도였던 거야? 180도였던 거야. 우리는 요 기준점 하나 잡을 거야. 내가 1m가 100cm인 것처럼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요 단위는요. 얘는 180도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180도가 파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30도로 가고 싶어. 양변을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양변을 6으로 나눠서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만약에 내가 45도로 가고 싶어? 그러면 45도는 180의 절반의 절반이니까 4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요런 느낌이 나는 거지. 말뜻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늘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라는 거. 그리고 굳이 쌤이 좀만 쓰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요 정도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특수각에 대한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360도 정도에 대한 라디안에 해당되는 값은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돼서 거의 외울 정도. 30도는 몇 파이? 그렇지. 6분의 파이. 45도는 몇 파이? 4분의 파이. 쌤 왜 얘는 단위 안 써요? 생략했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60도는 3분의 파이. 자, 90도는 2분의 파이. 80도는, 미안, 180도는 파이. 360도는 2파이. 이렇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괜춘?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라디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거기 보시면 아마 호도법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호도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할 줄 알아요. 이미 중1 때 배워.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썼던 녀석은 각도로 썼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요렇게 부채꼴이 좀 있어요. 이 녀석의 반지름 길이가 6이었다라고 치고 가령 뭐 예를 들어 요 녀석이 45도였다라고 치자. 대충.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중1 때는요. 얘가 이렇게 원래 원의 일부분이었어라고 해서 원래 원을 먼저 구하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원의 넓이 r제곱 파이 그러면 36파이에 자 360도의 절반이니까 괜히 헷갈리겠다. 60도로 잡을게요. 그럼 전체가 360도죠. 근데 그 녀석이 60도 정도 해당되는 거니까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정도? 6분의 1 정도. 뭐 원래 우리가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6파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구하고 만약에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원의 둘레가 12파이죠. 근데 거기에 60도 정도야 하니까 또 6분의 1에서 우리가 이제 2파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호도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울 건데 들어봐. 60도였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60도라고 하는 내용은 사라졌죠. 결과값이 60도라고 하는 각도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잖아. 왜냐면 길이니까 당연히. 근데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가 단순하게 호의 길이를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들어줘. 무슨 말이냐면 부채꼴 같니? 부채꼴 같아. 자, 그래서 얘가 세타 멍청아 x도였다라고 치자. x도.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치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x도에 해당되는 라디안이 있었겠지. 내가 구할 줄 아는 것처럼. 그러면 이 x도가 동일한 세타 라디안에 해당되는 값이 있었다라고 치자. 맞지? 이해했죠? 45도에 해당되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있는 것처럼 저 세타도에 x도에 해당되는 세타 라디안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일단 나는 첫 번째 뭘 구하고 싶냐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을 좀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l은 그동안 우리가 구했던 방식으로 보면 원 돌리죠. 원 돌려서 2파이 r이죠. 그 다음 원래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360도 분의 맞냐? 360도 분의 저 녀석에 해당되는 x도를 썼겠지? 이게 원래 우리가 구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일 텐데 지원되죠? 그런데 들어줘. 2파이 r은 그대로 냅두고요. 곱하기 이 360도가 몇 라디안이야? 2파이 라디안이어서 저 360도를요 2파이 라디안으로 바꿀 거야. 왜요? 라고 하면 이제 내맴이요. 자 그리고 나서 분의 저 x도라고 하는 녀석은 세타 라디안일 거라서 라디안이라고는 단위는 약분되죠. 그치? 그리고 2파이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파이야. 그럼 따라서 이렇게 약분되고 라디안 약분돼서 결국 r 곱하기 뭐가 나와? 세타가 나온다. 외우시면 돼요. 이 위에다 한 번 더 쓸 거긴 한데 결국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각도를 곱하면 된대요. 마치 각도를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그냥 바로 알 수 있네. 그냥 그 각도에 반지름만 곱하면 돼. 다만 이 각도는 도가 아니야. 라디안의 각도인 거지. 그래서 들어줘.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해서 2파이 구했잖아. 근데 얘가 몇 파이야? 3분의 파이 있죠? 얘를 네가 3분의 파이라는 새로운 각도로만 표현을 하면 이 각도랑 얘를 그냥 곱하면 몇 파이 나와? 2파이라고 하는 호의 길이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요걸 우리가 호도법이라 불러요. 이해했죠? 내가 새롭게 만든 라디안이라는 단위 각도를 이용하면 그냥 그 각도랑 반지름이랑 곱해버리면
바로 호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고 해요. 해설이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첫 번째 호의 길이 L은 R 곱하기 세타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이제는 뭐 하고 싶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 S를 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 S라고 하는 건 파이 R 제곱이 이 부채꼴의 원의 넓이에요. 미안. 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원래 전체 원의 넓이. 그거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360도라고 하는 녀석분의 X도 이렇게 원래 쓸 거야. 그래 다시 한 번 더. 이때 파이 R 제곱 좀 내가 쓰고요. 곱하기 360도 대신에 나는 2 파이 라디안을 좀 쓸 거고 저 세타 X도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세타 라디안을 쓸 거야. 벌써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면 단위는 어차피 지들끼리 약분이 될 거고 파이 뿅뿅 약분돼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즉 이제는 우리는 그냥 내가 주어져 있는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각도 곱한 다음에 절반 때릴 거라는 거지. 그럼 이런 거야. 반지름이 6이야. 제곱하면 36이야. 절반 때려 2분의 1이야. 거기에 각도가 3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얘는 6파이여서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외우셔야 돼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100% 중간고사 때 한 문제 나와요. 알겠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여기서 내 얘기 잘 들어? 근데 여기서 우리는 R 세타가 뭐기도 해? L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R제곱 세타라고 하는 건 RR 세타잖아. 그러면 RR 세타에서 그 R 세타는 L로 바꾸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녀석은 2분의 1의 뭐기도 해? RL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렇게 된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나중에 물리를 배우는 친구들은 막 저걸로 각속도 계산하고 하잖아. 그럴 거예요. 재밌죠? 여기까지가 파트 1이에요. 삼각함수에 라디안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호도법. 문제 보자. 미안 하나 안 했어. 미안해 하나만 더 할게요. 동경이 있어요. 동경이 왜 그 동경 아니야? 알겠지? 미안해 잘했을 때 동경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직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 교재 보시면 시초선이라고 하는 것 혹시 써있나? 써있어요? 그냥 X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시작하는 선이라는 소리인데 보통 뭐 우리는 X축이 시초선이니까 알겠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줘. 동경은 어떤 직선을 우리가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직선을 동경이라고 하냐면 X축과 근데 이 X축과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뭐 교과서 이런 데 보시면 시초선과로 막 서술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세타의 각도로 이루어진 직선. 말이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림으로 좀 살짝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루어진 직선을 우리가 그 세타에 대한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양의 방향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줘.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자 그러면 Y축 필요 없어.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X축의 방향의 X축과 양의 방향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위쪽을 얘기해요. 위쪽이 우리가 보통 이제 플러스잖아. 밑에가 보통 마이너스지. 밑에가 음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 우리가 안 다뤄. 양의 방향으로라고 하면 X축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X축과 이루는 X축과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이루어진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요만큼 해서 X축의 양의 각도로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요게 세타다 이런 소리야. 이해했죠? 그래서 요 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이 동경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쓸 때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동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60도인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60도만큼 올려서 선 그으면 되는 거야. 말뜻 이해하셨죠? 오케이. 근데 얘들아 내가 한 번만 더 들어줘. 이게 있어. 우리가 이따 문제 하나 풀어보긴 하겠지만 그러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하면 되게 잘 들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양의 방향인 거잖아. 근데 내가 30도만큼 잡았어. 동경을. 그러면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직선이 만들어져서 요 각도가 30도란 말이야.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야 동경 390도로 잡아봐 라고 한 거야. 그럼 동경 390도로 잡으면 한 바퀴가 몇 도야? 360이니까 이렇게 돌아왔다가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동경이 360도인 거랑 동경이 30도인 건 뭔 소리야? 동경이 390인 거랑 동경이 30인 건 같은 직선이에요. 그죠? 왜? 결국 390도만큼 이루어진 건 360도에서 30도 더 간 거니까 직선이 똑같은 직선인 거지. 쌤 말 때 이해하시죠? 그래서 너네 같네요. 알겠지? 그래서 봐봐. 우리 그 발전 문제 1번 봐봐. 108쪽. 자, 다음 동경이 서로 일치하는 걸 고르시오라고 하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일치하는 걸 고르시오라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40도래요? 그런가비요. 근데 니은 430도래. 아우 헷갈려. 360도 빼면 되는 거지. 그럼 빼면 그거 몇 도예요? 70도야? 오케이. 그럼 70도. 옆에다 써놓으면 되지. 그럼 750도는 720도 빼면 되지. 그럼 30도인 거지. 기억, 니은, 디귿 다 다르죠? 근데 리을을 보는 순간 1120인데 1080이지? 360도 곱하기 3은. 그럼 1080 빼면 그 40이죠. 따라서 결국 기억과 리을은 같은 동경이었던 거지. 자, 다음 보기에서 동경이 서로 일치한 것을 고르시오.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똑같은 직선을 고르시오. 이런 말인 거지. 기본 문제 1번. 자,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뭐냐면 알아만 두면 돼. 우리가 그동안 표현했던 45도, 30도, 60도 이런 걸 60분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표현했던 방법을.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호도법이라 불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60분법으로 나타낸 걸 호도법으로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면 135도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 90도 더하기 45도지. 135도는. 그러니까 90도가 2분의 파이지. 45도가 4분의 파이지. 그러면 4분의 3파이겠지. 이렇게 천천히 찾아보면 돼. 아니면 180도에서 빼도 돼. 아니면 쌤! 전 양변에 4분의 3 곱하려 해도 돼. 뭐 이해했죠? 그러니까 본인 편하신 대로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135도는 45도의 3배잖아. 그러니까 이게 45도가 4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4분의 3배 해도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난 180에서 45도 뺄래로 가든가 90도에서 더할래로 가든가 편하신 대로. 그럼 420도 봐봐. 420도는 360에서 60도를 더 간 거지. 선생님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럼 360도가 2파이지. 60도가 3분의 파이지. 그러면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7파이라 쓰면 되겠지. 저기 있는 걸로.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 호도법을 그 60분법을 바꾸는 거 쉽지. 왜? 나는 파이가 몇 도라는 걸 아니까. 180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파이 자리에 180으로만 넣으면 원래 다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셔도 되지. 자, 나는 처음에 연습할 때 나는 학창시절에 어떻게 연습했냐면 4분의 5파이라고 하는 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잖아요. 나는 그냥 항상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파이는 몇 도야? 180도. 4분의 파이는 45도. 얘는 225도. 연습하다 보면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보면 225도가 나와요. 그 순간까지는 연습해보면 돼. 익숙해지게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래요.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같은 걸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 마이너스 6분의 11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60도에 30도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추후 얘기하겠지만 선생님 마이너스가 각도가 나올 수 있어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밑으로.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하겠지만.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런 거 잘 풀 수 있을까? 발전 3번 체크 한 번만 해봐. 그 다음 기본 2번 보자, 쌤이랑. 오늘 하긴 뭐 수요일 날 오시라고 해.
자, 기본 2번을 좀 보면요. 반지름 길이가 3이래요. 호의 길이가 2래요. 호의 길이는 L을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천히.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배운 게 이제 R셋한 것 같아. 그죠? 그럼 반지름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나는 호의 길이 3, 반지름 길이 4, 아니 호의 길이 2, 반지름 길이 3, 3세타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했죠? 반지름 길이가 3, 호의 길이 2니까 2는 3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타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3분의 2라고 알 수 있는데 들어줘. 내가 3분의 2라고 썼을 때 나는 이식을 쓴 거고 이식에서 쓰는 세타는 각도의 세타가 아니야. 라디안의 세타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 라디안인 거지. 이런 생각 하지 마. 쌤! 모든 라디안들은 전부 다 원래 파이가 안 붙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문제를 만든 건데 뭐. 그죠? 애초에 문제에서 호의 길이를 2cm라 줬다는 것 자체가 파이를 뺀 거니까. 그죠? 그냥 났어? 그냥 이해했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넓이 S는 뭐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써도 되고 2분의 1 R을 써도 되는데 2분의 1에 뭐 반지름도 나왔고 호의 길이도 나왔으니까 2분의 1 R을 쓸까요? 그럼 반지름 길이 3, 호의 길이 2, 그럼 얘는 이제 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이번에 2번. 자, 넓이가 8파이래. 오케이.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래요. 그럼 우리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를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랬을 때 반지름 길이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 왜냐면 넓이 깎고 중심각 깎으면 여기서 이제 R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넓이가 8파이고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2분의 1에 R 제곱에 중심각의 크기 이제 4분의 8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우리 알 수 있죠? 이거 뭐야? 그 파이 사라지니까 R은 얼마? 너무 잘해. R은 8이었거든. 우리 세훈이 이해했지?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 찾았고 호의 길이도 찾아봐 이 자식아 라고 얘기를 했으니 호의 길이 L은 한 번 더 반지름 8 그리고 세타 쓰는 건데 세타가 이제 4분의 파이니까 2파이. 처음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풀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숙제는 많이 안 낼게. 113초까지만 10문제만. 이건 일단 이렇게 설명해야겠네. 오케이. 발전 9번. 이렇게 두 개 풀어보자. 시간 5분. 시작.